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오늘 목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양시장 등락을 달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정수 위원님께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예정입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문의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0082번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종목 상담 오늘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실전 매매 정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채팅으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무료 공개 방송 매일매일 해주고 계시죠? 오늘도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검색창에 서울경제 TV 샘플러스 혹은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만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까지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목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는지 바로 여쭤봐야겠죠? 위원님? 네, 자 오늘 목요일날 시장인데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끝나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제 막판에서 IT 부품주들과 그다음에 IT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한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나스닥과 다우가 넘어갔더라면 만약에 그랬다라 그러면 오늘 바닥 쪽에 있었던 IT 부품주, 그러니까 어제는 원익 IPS 같은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IT 부품주들을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어제는 4시에서 5시에서도 공개 방송을 좀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 날은 제가 장 마감 공부방을 좀 열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패턴들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왜 다행이냐면 좋은 종목들 좀 싸게 사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빠지지 않고 올라가겠다라고 우기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해외 시장의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다시 전쟁이 재개될 거라는 우려도 있고요. 이런저런 얘기들 나와주면서 유럽 시장 빠지고 있고 뭐 네덜란드, 덴마크, 그다음에 독일,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영국 등등 모든 지금 뭐 프랑스 시장까지 뭐 웬만한 유럽 시장들 지금 박스권 내에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다시 재차 한번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안 올라가고 빠질 것처럼 해놓고 안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관망세가 일단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차트의 흐름을 일단 지수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지수의 지금 지지와 저항을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보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잦아들죠.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 얘기는 지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 시장 자체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지금 강하게 세게 위로 나오든 밑으로 나오든 뭐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밑으로도 안 빠지고 위로도 올라가지 않고 어쨌든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여기가 1840선의 지지라인은 일단은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840의 지지와 그다음에 2000 쪽의 저항. 물론 2000은 최근에 가진 않았지만 심리적인 내지는 뭐 숫자적인 저항대죠. 지수 2000. 그래서 2000과 1840의 박스권 내에서 종목들은 치고받고 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보면은 코스닥 종목들이 의외로 좀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아직 안 무너져서 그래요. 근데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올라가야 되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오늘에서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밀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1840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를 지지를 하고 이쪽을 돌파를 하든가. 그래서 만약에 돌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IT 부품주가 제일 만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면 IT 부품주를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면 돌파를 하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돌파를 하고 다우도 돌파를 하고 독일 시장도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 시장도 유럽 시장도 죄다 여기를 돌파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IT 품질 매매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지금 박스권에 여전히 놓여져 있고 재차 지금 다시 하락하면서 독일이든 프랑스든 덴마크든 러시아든 나스닥이든 다우든 저점이 다시 깨지면서 조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목들이 흔들리겠죠. 흔들릴 때 싸게 사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매매를 할 거라면 1840선이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되는데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이 있고 정고점을 돌파를 한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차라리 그냥 강한 종목을 엔터를 쳐서 그러니까 강한 종목 어제 보면 카카오랑 네이버처럼 아예 강한 거 차라리 강한 걸 들어가서 짧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괜히 약한 거 들어가게 되면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시장이 흔들리면 본격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걸리게 되면 종목은 괜찮은데 약한 걸 건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눌림목에 손실이 커질 수 있죠. 근데 오히려 강한 걸 건드리게 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한 쪽에 있는 종목을 눌림목이라든지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먹을 폭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인포뱅크처럼 정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강한 종목들을 차라리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먹을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에서는 제가 좀 이따가 그 인포뱅크에 대한 AS를 좀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에서는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빠질 때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차익 실현해놓고 관망하는. 그래서 지금은 짧은 매매가 유리한 거지 지금은 뭐 이렇게 사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모험을 걸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도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와 함께 아무래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위원님께서 드렸던 표적 종목이 바로 인포뱅크였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로 위원님께서 공략을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1.4% 안정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재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잠시 뒤에 AS까지 해드릴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주신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은 무엇이 될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일단 유진기업의 패턴은 정고점 돌파 패턴인데 지금 시장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움직이는데 불안한 거 대비로는 변동성은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면서 하기보다는 시장이 확인이 돼야 돼요. 미국 시장이 넘어가든 아니면 유럽 시장이 넘어가든 물론 미국 시장이 지금 거의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거의 이제 키를 잡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넘어가면서 유럽 시장이 따라와줘야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그 강세가 나오기 전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서 지금 종목들을 쉽게 못 쫓아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약한 걸 공략하는 것보다는 강한 걸 공략하는 게 지금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약한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유진기업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인포뱅크 이제 결제 관련주 쪽인데요. 어제 결제 관련주들이 이제 KG 이니시스라든지 모빌리언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눌리고 있는데 자, 인포뱅크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차트가 아직 얘네들은 올라간 폭이 좀 적죠. 그래서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은 이제 위쪽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직 목표치는 남아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아예 지금 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순환매로
인포뱅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다시 재지짐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눌리게 되면 공략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시면 나쁘지 않은 종목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목표치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고점에 저항이 지금 부딪힌 거고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면 뭐 8,000원, 8,500원도 움직일 수 있는 목표치. 자, 그런데 이거는 시장이 버틸 때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지금 좀 전서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오후장으로 가면서 확 밀리고 확 밀려서 또다시 1900이 깨진다. 그러면 그때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이 무너진다라 그러면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시점으로 좀 더 가져가시기 낫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상태에서 종목들이 좀 눌린다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맞춰서 지금 코스닥도 지금 계속 정고점 어제 돌파하고 나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종목들이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코스닥이 버텨주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무너져도 코스닥이 무너져야 이제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빠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코스닥이 워낙 이렇게 강해서는 코스피도 뭐 쉽게 이렇게 오늘 뭐 무너질 것 같지는 않네요. 보니까 느낌이. 자,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이 유진테크입니다. 자, 유진기업이죠. 자, 유진기업인데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제 시멘트, 레미콘 회사이고 한데 일단 거래량이 일단은 마음에 듭니다. 앞전에서 거래량이 팍 실리고 나서 조정을 쭉 이렇게 받았죠. 받고 조정받고 이렇게 V자 이렇게 해서 거래가 오늘 실리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정고점 돌파와 거래가 실린 것은 돌파를 하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오늘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손절을 굉장히 좀 짧게 잡아야 됩니다. 여기 5일선 이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매수 가격은 4,3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시초가 부분이죠. 오늘 시초가 부분으로 만약에 밀리게 되면 4,300원 오늘 시초가인데 시초가 부분을 밀리게 되면 저점 매수를 하면 여기는 좀 지지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면 바로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려서 4,300원이 이탈돼서 밑으로 빠진다라 그러면 다 갔다는 얘기예요. 다 올라갔다는 얘기고 4,300원을 언저리로 해서 깨지지 않고 거기를 찍고 움직이든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도 버틴다라 그러면 오늘의 거래량과 정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 더 N자형으로 그래서 4,700원, 4,500원 쪽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한 요 앞전에 들어왔던 여기 들어왔던 요 애들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예 그냥 강한 종목으로 아예 약한 종목보다는 차라리 정고점 돌파가 돼 있는 왜냐면 시장이 무너지질 않으니까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도 무너질 생각을 아직은 안 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유진기업처럼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종목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보시고 뭐 매매적인 전략 잘 세우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은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가 계속 상담을 이어갈 테니까 많이들 문자와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정수 위원님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을 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ISC요. ISC. 예. 혹시 어제 4시, 5시 공개 방송에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는데 지금 ISC 질문하신 건가요? 어제 네. TV에서 TV에서? 예, 저기 보고 그래프 보고 제가 샀는데 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요 자막만 보고 한 번씩 심심하면 해보는데 요 지금도 가격대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매수하신 가격대 잘 모른다고요? 아니 오늘 가격이 얼마 나온지도 모른다고. 지금 현재 11,700원에 있어요 지금. 예. 네, 오늘 7.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어제 이제 4시, 5시 공개 방송에서 이제 종목들 좋은 것들 뽑아낼 때에서 ISC가 좋아 보여서 IT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 ISC를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지없이 오늘 좀 강하게 좀 움직여줘서 혹시 어제 공개 방송 들어오셨나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저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릴게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1,800원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비중은 15%시고 예. 지금 시장도 안 빠지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어제부터 강해요. 코스닥 시장이 강한데 ISC도 코스닥 종목이고 특히 어제 오후장서부터 해서 IT 부품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서부터 해서 IT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어제 원익 IPS가 먼저 치고 달려갔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후 횡보한 패턴들, 이중바닥형의 패턴들 쪽에서 이렇게 치고 날아가니까 이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 내지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ISC 같은 경우도 모양은 똑같이 생겼고 오늘 다시 치고 날아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지금 코스피도 지금 다시 안 빠지고 지금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들어주고 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코스닥이 지금 다시 신고점으로 다시 돌파하고 있고 지금 전고점 돌파한 흐름을 보니까 아예 그냥 여기까지 지금 달려가려고 지금 아예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ISC 같은 것도 한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갈 수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보유하다가 만약에 지수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그때 전화를 주시거나 그때에서는 절반을 차라리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져가는. 그러니까 아직은 지수가 안 흔들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좋다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5만 원에 20%요. 35만 원에 20%. 예. 자, 지금은 LG화학은 좀 불리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모양들을 공략하시는 게 지금은 안전합니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LG화학은 벌써 이만큼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미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치고 가지 못하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질문을 받았었던 ISC나 아니면 어제 움직였던 원익 IPS 이런 애들이 잘 움직이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아마 IT 부품주도 좀 가벼운 애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움직이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거나 안 움직이거나 계속 요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그냥 갖고 있겠다라면 보유는 되지만 차라리 이쪽을 비중을 조금 줄여다가 지금 35만 원이면 수익이 저는 이걸 줄여다가 차라리 IT 부품주 좀 가벼운 쪽으로 일부는 조금 돌려넣는 게 요걸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네. 이거는 그럼 앞으로 이자진이 좋다 했는데 좀 올라갈 수 없나요? 만약에 조정받으면 30만 원, 뭐 32만 원 내려올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중에 올라가면 뭐 40만 원, 50만 원 갈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빠지면 앞으로 빠지면 20%, 올라가면 뭐 30% 뭐 이런 식의 이제 올라가고 빠지는 폭에 그거를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조정을 받으면 더 사면 되고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떠 있기 때문에 네, 움직임이 맞아요. 없고 오히려 조정을 받았으니까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가 훨씬 더 유리한데라는 얘기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 보고 싶으면 조정을 그냥 참으세요. 그러면 되죠. 뭐. 그래서 32만 원으로 내려가도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된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자, BH도 반도체 섹터에 있는 폴더블폰 관련주들 쪽인데요. 이제 PCB,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이 지금 순환하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BH도 마찬가지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 OLED 장비주, 폴더블폰 관련주, 거기에다가 이제 카메라 관련주 뭐 등등해서 지금 죄다 순환을 한 번씩 해주면서 지금 움직임들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차트를 보게 되면, 모양은 괜찮아요. 모양도 괜찮고, 다른 종목들이 다 어제에서 다 이런 모양에서 지금 한 번씩 다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18,000원까지 일단 붙여놓을 것 같은데 17,050원이면 오늘 공략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모양은 괜찮습니다. 천양봉에 거래가 실리고 있고 18,000원 돌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일단 다른 IT 부품주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머니 QNC라든지 원익 IPS, 원익홀딩스, 뭐 테스나, AP 시스템, 옵트론텍 뭐 등등의 여러 가지 IT 부품주들이 있죠. 그런 부품주의 흐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진 기업 말고 유진 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이뤄주고 있고 뭐 AP 시스템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생긴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상승 후 횡보에 전고점까지 붙여놓고 있거나 고점을 뚫고 있거나 해서 원익홀딩스 뭐 이런 애들 원익홀딩스, 원익 IPS 등등 이런 종목들이 상승 후 이중바닥형 내는 박스권을 주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하나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H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18,000원까지 일단 붙여놓을 것 같고 뚫고 19,000원, 20,000원 목표치까지 일단은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다음 종목 문자인데요. 자,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자, 대주전자재료는 많이 올라갔네요. 자, 요 종목 일단 매수가격과 비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에 비중이 50%. 지금 약간 손실이네요. 그렇죠? 손실인 부분에서 일단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냥 계속 강하게 가는 흐름들이 좀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으로 이제 돌 것 같은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수익으로 돌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꼭 파세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은 나중에 조정받을 때도 세게 내려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비슷해요.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조정폭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폭이 이만큼 내려온 거고 마찬가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조정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가겠죠. 그러니까 22,000원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뭐 조금만 남겨놓고 다 팔든가 아니면 전량 다 매도했다가 다시 싸게 사든가 그렇게 해서 대주전자재료도 MLCC 일단은 뭐 IT 섹터니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항 부분을 일단 지금도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종목들이 계속 지금 튑니다. 지금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지금 666까지, 그러니까 계속 667, 668, 뭐 670 계속 위쪽으로 튈수록 이렇게 강하게 떠 있는 종목들은 꺾이는 게 아니고 계속 막판으로 이렇게 휘날레를 치면서 계속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잘 챙기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은요, 신라젠입니다. 자, 신라젠.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최근에 움직임이 거의 없죠. 지금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변동성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차라리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매매가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움직임이 없는 이런 종목들은 공략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 5월 7일, 지금 오늘,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이게 거래가 정지가 됐으니까 뭐 여기에서 뭐 대응하는 방법은 뭐 가만히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죠. 제가 한번 뉴스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일단은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설 때문에 돼 있는데 일단 오늘 오후 6시까지 일단은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답변 시한 5월 6일까지인데, 자, 일단 뭐 계속 지금 거래가 지금 정지가 돼 있으니까 어제도 거래가 아마 정지가 돼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라젠에서 요즘에 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IT 부품주. 그래서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과거서부터 일단 시끌벅적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5월 4일서부터 해서 아마 거래 정지가 돼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요. 일단 15,000원이시면은 뭐 이제 방법은 이거죠. 뭐 반등 줘갖고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빠져나오세요. 이거를 뭐하러 그러니까 이렇게 시끌벅적한 종목을 들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른 쪽을 하시는 게 나아요. 뭐 대형주 좋은 것들 많잖아요. 차라리 LG화학이 많이 떠 있다라고 한들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조정은 내려오거나 뭐 더 손실을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갖고 있으면 나중에 안정적으로 뭐 나중에 뭐 1년 뒤든 2년 뒤든 40만 원 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취해라면 LG화학도 공략을 안 합니다. IT 부품주에서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차라리 ISC 같은 종목도 참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취해서 그 시끌벅적하게 뭐 그런 이제 안 좋은 이슈 혹은 어제도 그저께도 한번 얘기를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가총액 그 1,000억짜리 미만짜리 종목들 그다음에 100원짜리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시끌벅적한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은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아마도 기존에 먼저 과거에 많이 물렸다가 지금 정도까지 가지고 있어서 아마 대부분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금액대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10% 안쪽으로 줄어든다라 그러면 지금 얼마든지 IT 부품주,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야 되는데 괜히 안 좋은 종목들로 갖고 있어봤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상장 폐지가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런 안 좋은 얘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폭락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회비용도 잘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요거는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 손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서 비중을 많이 줄여서 IT 부품주 쪽으로 교체를 안전하게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자, 부산산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산업 지금 질문 주신 분 가격대가 15만 7천 원에 비중은 10% 정도이신데 자, 일단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차트의 흐름과 강도는 굉장히 세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였어도 얼마든지 지금 눌림을 받아야 되는데 눌림을 받지 않고 계속 옆으로 이제 횡보해 주는 게 일단은 강합니다. 아까 이제 표역 종목으로 얘기했었던 유진기업과 함께 이제 시멘트업, 그렇죠? 시멘트업인데 자, 부산산업도 그렇고 유진기업도 그렇고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이 흐름들이 나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N자형 상승을 이미 줬으니까 이만큼 줬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밀려도 괜찮은데 쉽게 밀리질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15만 7천 원에 물렸던 부분이 최근에 물린 건지 과거에 물린 건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물렸다라면 비중을 한번 팔았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최근에 여기 저점 라인을 지지해 줄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면 조금 비싸게 사긴 했는데 일단 14만 6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시고 14만 6천 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합니다. 손절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진입을 하세요. 그래서 14만 6천 원이 안 깨지면 보유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 수익권역에서 적당한 선에서 뭐 단타라 그러면은 초단타냐, 단타냐, 단기냐, 스윙이냐 맞춰서 1에서 3%, 3에서 5%, 5에서 10% 거기에 맞춰서 매도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지웰요. 이지웰이요. 자, 이지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 11,460원. 11,46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5%입니다. 아, 비중은 많지는 않으시네요. 예, 예. 자, 그래요. 지금 일단 저항권역이 어느 정도 다다른 것 같아서 지금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한번 여쭤봅니다. 네. 지금 일단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N자형 목표치가 조금 남았어요. 이렇게 보면 한 요 정도, 그러니까 N자형 목표치가 13,000원 정도가 잡히는데 예. 아직 5일선이 꺾인 건 아니라서 이렇게 오늘 눌리다가 내일 다시 움직이면서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줄 수는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팔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지금 목표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반을 팔고 조정받으면 다시 샀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팔고 하는 매매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내일 올라가게 되면 아니면 뭐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올라가면 거기서 팔고 마찬가지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짐을 하는 그래서 그런 매매적인 전략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이추에서 탄력이 떨어지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게 조금 흠이지 않나. 예. 네. 어제 hun배도 하려고 하다 오늘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고 이제 하려고 막 먹었는데. 그러셨어요?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탄력이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약해니까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지고 IT 부품주만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지금 소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제 팔았다면 오늘 IT 부품주들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거리는 것들 매매하면은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지 아직 차트가 무너지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13,000원까지 목표치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 자한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자한이라는 종목이 이게 상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경고 종목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일단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고 시가총액 232억. 자, 한번 차트 모양이랑 그다음에 기업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서 일단 화학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소형 가전에 사용되는 도료 부분들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PC 또 외장에 사용되는 그런 도료 페인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인 것 같네요.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되어 있고 그래 일단 회사는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돈도 많이 좀 쌓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돼서 급등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차트의 모양 보면 뭐 권리락에다가 액면분할에다가 배당락에다가 과거에 이런 차트들이 바닥에서 작전주로 많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작고 그쵸? 작고 시가총액 500억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금액도 100원짜리 종목들 과거에 이제 2000년도라든지 2000년도 초반대에서 이런 식의 작전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상장 폐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종목들은 다 상장 폐지가 되고 지금은 이러한 패턴들을 잘 보기가 어려운데 물론 이게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00원짜리 종목에다가 지금 배당락, 권리락, 액면분할 이런 것들이 지금 잔뜩 있는 거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1270원에서 공략을 하셨으면 왜 여기서 공략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 왜 500원에서 안 사시고 200원에서 안 사시고 바닥에서 상장은 여기서 해서 2018년도 이쯤에 한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더 이상 뒤로 여기 있네요. 2016년도에 상장을 했네요. 이거 이름이 바뀌었나? 자 어쨌든 이게 일단 2016년도에 상장한 이후에서 이렇게 차트가 거의 바닥에서 200원짜리 종목, 200원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1,500원. 그러니까 200원짜리에서 1,500 올라갔으니까 약 700% 가까이 올라왔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위에서 공략하는 거는 좀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 반등 나오면 자르고 나오세요. 이거 계속 갖고 있다가 지금 경고는 이제 급등해서 경고가 맞은 건데 더 가면 다행이지만 안 가면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는 건데 많이 올라간 종목은 결국은 원래 자리로 내려갑니다. 과거의 제약주도 다 그랬어요. 뭐 차바이오텍, 뭐 파미셀, 뭐 크리스탈, 녹십자셀, 랩셀 차트를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라 그래도 한번 다 보세요 한번. 과거의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래요. 바닥에서 갈 때는 잘 가죠. 바닥에서는 이렇게 잘 가지만 빠지게 되면 원래 자리로 내려갑니다.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그 파미셀도 마찬가지. 최근에 움직인 건 최근에 움직인 거고 과거에 여기에서 3,000원대 있다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바닥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잘 움직이지만 올라가고서 결국은 다시 내려가고 그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가고 계속 주식은 이거에 대한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한 같은 종목도 여기서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다시 도로 내려와야 돼요. 도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가겠죠.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싸게 여러분들이 샀다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여러분들한테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황 점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활짝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 받아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드렸던 표적 종목도 한번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유진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3.96%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 종목 설명을 해주시면서 전고점도 돌파를 했고 거래량도 적정해서 강한 종목으로 유진 기업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만약 이 기업 좀 눈여겨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온라인 무료 강연에 들어오시면 이 기업에 대해서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과 함께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그 전에 지금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낙폭을 많이 줄여낸 상태인데 위원님,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시장 과거에서 여러분들 수급을 보게 되면 굉장히 희한한 장이에요. 계속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시장은 안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유럽 시장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런 장을 약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친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생각대로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여러분들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올라간다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순환매에서 공략할 수 있는 제일 만만한 섹터가 뭐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IT 부품주입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건 이제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거거든요. 1조 매도가 나와서 사주질 않아요.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벌써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빠져요. 언젠간 흔들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전고점까지 아예 한번 붙여놓고 나중에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거에 대한 탈은 있을 거예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조정도 굉장히 세고 조정 기간도 굉장히 커지긴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은 붙여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순화해서 얘기하면 비정상적인 시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은 나중에 비정상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에 맞춰서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돼요. 아직 늦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넘어가진 않았어요. 지금 미국 시장도 넘어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강세 흐름을 보인다라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자 보세요 한번. 패턴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원익 QNC처럼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 후 이중바이크 만들어 놓고 이런 패턴들 아니면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AP 시스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패턴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고점을 돌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또 무슨 패턴이 있냐면 이제 테스나라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를 전고점 돌파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래서 테스나 같은 이게 다 IT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들이에요. 그리고 옵토론텍, 카메라 패턴이죠. 카메라 관련주 쪽이죠. 이것도 상승 횡보의 이중바닥형의 그러니까 다중바닥형 내지는 삼중바닥형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상승 후 횡보 패턴의 전고점 돌파 패턴,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 공략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에로티베쿰 이건 먼저 움직였네요. 이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패턴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있는 패턴들, 심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텍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전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으면서 N장 목표치를 두고 있는 종목들. 지금 IT 부품주들이 3월 11일 날 저점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한번 들어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세게 좀 받아주고 여기에서 만들어 놓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지금 상승 후 횡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움직이죠.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들은 움직임이 지금 둔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후성은 후순위로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애들이 보다는 먼저는 지금 IT 부품주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는 게 ISC가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거 있죠? 이게 어제 뽑았던 종목인데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이고 보니까 일단은 반도체 장비주, IT 부품주 이쪽,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카메라, 아니면 PCB 이쪽이 좀 먼저 움직여주는 게 지금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위주로 해서 매매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뭐 코스모신소라든지 이제 2차 전지죠. 그쪽 다음에서 움직일 쪽은 이제 이쪽이 될 거예요, 아마. 이쪽이. 원래는 시장이 조정받게 되면 좀 싸게 공략할 종목들을 뽑아놨던 것들인데 지금 쉽게 조정을 안 들어오니까 일단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에서 이상한 거 막 떠 있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IT 부품주 쪽에서 아직 안 움직인 쪽. 차라리 순환매를 노린다 그러면 차라리 코스모신소에도 괜찮아요. 코스모학도 괜찮고 그래서 후성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종목들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차라리 지금 장에서는 매매를 하겠다면 그쪽에서 가지고 노는 게 일단 유리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과 일단은 종목들 어떤 쪽을 공략하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상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이처셀. 자, 네이처셀.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11,600원에 비중은 20%. 자, 네이처셀도 지금 눌림목을 한번 줬어요. 눌림을 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N자를 줬으니까 당연히 밀리는 거고 밀렸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22선 지지하고 다시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다시 여기 또 올라가면 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받으면 그때 또 다시 뭐 10,000원 초반이나 11,000원 다시 거기서 다시 재매수. 결국은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가면서 이쪽 우상향으로 우리가 이제 정배열로 돌리는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다시 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사자. 이 정도 매매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처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뭐 종목 교체를 만약 하겠다라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나 이 패턴이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패턴.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는데 이렇게 떠 있는 거를 공략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한이라는 종목 보면 뭐가 더 유리하냐라고 보면 여러분들 단번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한이라는 종목은 바닥에서 이만큼이나 올라갔으니 당연히 먹을 것보다는 깨질 확률이 더 높을 거고요. 차라리 물려도 네이처셀처럼 이런 쪽에서 물리면 그나마 물려도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를 더 싸게 어떻게 잘 공략을 할 건가 이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네이처셀도 지금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목표치 한번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정 위에서 이제 목표치 한번 줬으니까 조정을 한번 받고 또 반등 주면 팔고 다시 모양을 만들면서 밑에서만 다시 싸게. 그래서 이런 걸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에서는 7,000원, 8,000원 쪽에 산 사람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좀 좋아요. 어쨌든 위쪽에서 12,000원대 부근 11,600원에 공략한 분들은 일단 매매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약이요. 8,800원인가에 샀어요. 한 30%. 근데 통이 오르지가 않아요. 아, 통 오르지 않나요? 자, 어떤 제약이요? 고려제약. 고려제약 8,8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려제약이 8,800원인데 거의 뭐 이제 조정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한 것 같네요. 그렇죠? 아, 이게 조정입니까? 아, 조정은 지금 받은 거잖아요. 지금 10,000원대에서 지금 밀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10,000원대에서 쭉 밀렸으니까 상승을 했고 이제 조정을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거의 그러니까 하방 경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완벽하게 조정이 끝나려면은 여기서 이제 머리를 들면서 거래가 실려야 돼요. 근데 거래가 지금 최근에 거의 10만 주도 거래가 잘 안 실리는 거래가 거의 이제 실종되는 거래가 말라버렸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면 다시 이제 상승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테마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 어제 오늘 보게 되면 IT주들이 제약주보다는 좀 세요. 네. 네, 오늘도 보면은 제약주의 흐름들은 약보합이 많거나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양은 만들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IT주 좀 세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IT 부품주들이 좀 유리한 상황인 거고 일단은 제약주들도 순환매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9,000원,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제약도. 그래서 이건 일단 보유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사는 건 어때요? 안 그래도 이게 추가 매수 질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앞전에다가 그 IT 부품주를 깔았던 건데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려면 IT 부품주가 유리해요. 먼저 움직이고 있는 쪽을 들어가야 그게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일이라든지 음식도 제철 음식, 제철 과일 그게 더 싸고 더 좋죠. 그렇죠?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유행과 지금 움직이는 쪽들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지나가다가 테스나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왜냐하면 이게 얘가 오늘 움직인 게 아니고 어제 원익 IPS라든지 어제 IT 부품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유행 패턴 내지는 제철 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들을 먼저 공략해 주는 게 수익이 더 빠르고 잘 움직이는 거고 이쪽이 어느 정도 이제 한번 휘날레를 치고 한번 움직여 주고 나면 그 다음에서는 얘네들이 빠질 때 그때에서 이제 고려제약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고려제약이 언제 움직일지는 이거는 두고 봐야 돼요. 일주일 뒤에 움직일 건지 내일 당장 움직일 건지. 그래서 이거를 사면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더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과 그 다음에 안 움직일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지루한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움직이는 쪽은 이쪽이 IT 부품주기 때문에 차라리 IT 부품주를 공략을 하면 사자마자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손절은 안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손절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손절을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손절하는 얘기가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할 거면 IT 부품주가 지금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할 거면 고려제약보다는 차라리 IT 부품주를 지금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만약에 뭐 IT 부품주 뭐 5% 올라가든 10% 올라가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냥 고려제약만 하겠다라 그러면 양봉 기준으로 제약주들이 강한 날에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예측 매수인데 지금 예측 매수 고려제약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은 8,000원입니다. 네네. 네, 손절 라인은 추가 매수한 것만 손절 라인은 8,000원이고 이거는 그냥 추가 매수를 하면은 되긴 되는데 지루하거나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더 빠지게 되면 뭐 전저점 자리는 이제는 뭐 5,000원짜리니까 뭐 5,000원까지 설마 내려오겠습니까? 한 7,000원, 6,000원 정도? 밀리게 되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를 더 하도 되는데 근데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IT 부품주가 세기 때문에 고려제약보다는 훨씬 더 IT 부품주가 점수가 훨씬 더 좋아요. 지금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참고하면서 가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어제 네. 다른 방송 보고 네. 동팜 투테이블을 샀어요. 많이 올라갔던데, 어제. 4,050원에 10% 샀거든요. 아, 그래도 수익이 있으시네, 지금? 근데 또 매일 경제 방송을 보니까 그거를 또 비추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것 보면 다 의견도 다 틀리고 그러면은 기준을 잡기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헷갈려요. 일단은 저는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동우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앞두다 보니까 급식업체들이 그동안에서 학교에다가 혹은 유치원에다가 뭐 여기저기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해서 많이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풀리니까 그게 호재가 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 휴장 들어가기 전에 하림지주, 그다음 마니커 FNG 이쪽 종목을 한번 매매로 이쪽이 유리하다라고 공략을 해보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었는데 많이 움직였어요. 마니커 FNG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갔죠? 네. 어제 상한가 가고 이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거의 N자형 목표치를 한번 다 줬거든요, 지금. 한번 준 거예요. 목표치를 한번 다 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제가 매도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한번 목표치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N자형 목표를 주니까 마찬가지 동우팜도 N자형 목표치를 어제 줬기 때문에 어제가 매도 타이밍인 거예요. 어제가.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꺾인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 5일선이 꺾이진 않았는데 매수 가격이 3,200원이나 3,000원 정도면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그냥 지금도 그냥 버텨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 눌리면은 뭐 3,500원까지 빠져도 조정받았다가 다시 4,700원, 5,000원 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000원대가 아니고 4,050원이니까 조금 떠서 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서는 한 번은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떠 있으니까. 조정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조정 들어오면 조정이 세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10% 손실 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팔아주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를 차라리 노리는 게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로 그냥 파는 게 나은가요?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물론 지금보다도 4,200원에 파는 게 훨씬 더 낫죠. 4,200원보다는 4,500원에 파는 게 더 나을 거고. 근데 안 올라오면 안 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갈지 안 갈지 막 여기 방송 저기 방송 봤더니 너무 헷갈려서요. 기준을 못 잡겠어요. 그럴 때에서는 기준이 잡기 어려울 때에서는 일단 다 팔고 나서 본인 기준에 맞는 종목을 다시 잡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지금 여기 얘기 흔들리고 저기 얘기 흔들리면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빠지게 되면 그때서는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전문가님들이 권해주신 거라. 권해줬는데 저도 그 마니커라든지 하림지주라든지 이쪽을 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네. 바닥에 있을 때 권했어요. 예를 들어서 동호팜을 가지고 만약에 권해드렸다면 저는 3,000원이나 3,200원에 아마 권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차익 실현, 왜냐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차익 실현인데 떠서 공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준 잡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될지 버텨야 될지 이게 애매해져요. 근데 지금 그나마 수익 구간이니까 여기에서는 절반이라도 일단 파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네.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서도 계속 IT 부품주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테스나뿐만 아니라 지금 종목들이 점점 좀 강해집니다. APS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IT 부품주 흐름들이 좀 강세를 보여준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IT 부품주의 흐름들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IT 부품주가 좋다라는 얘기로 공개 방송 좀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신 위원님 앞으로요.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7172님,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종목 분석 감사드려요 보내주셨고요. 0155님, 이정수 위원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987님, 고민만 하던 종목 있었는데 정수님 덕분에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1736님, 이정수 전문가님 방송 참 잘하시네요. 요즘 팬 됐습니다 라고 팬 인증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위원님께 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받으셔서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힘내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1시부터 12시까지 잠시 뒤에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1577-7451번으로 전화 문의 혹은 샵 008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따가 IT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실전 매매 정수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